어느 비 오는 오후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비좁은 골목길 어귀에서 허둥대는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할머니는 폐지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고 수레는 그대로 엎어지며 내용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쁜 걸음으로 할머니를 스쳐 지나갔다. 누구 하나 멈춰서서 도와주려는 이가 없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흙먼지로 뒤덮인 폐지 더미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그녀의 손은 더러워졌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돕고 안전한 곳에 앉혀드렸다. 대가 없이 타인을 돕는 그녀의 행동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었다. 할머니의 흩어진 짐을 줍던 서연의 낡은 셔츠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졌다. 그녀의 가는 손목에는 작은 푸른 보석이 박힌 오래된 은팔찌 Old Silver Bracelet가 드러났다. 그 팔찌는 그녀의 평범한 옷차림과는 어딘가 이질적이었다. 서연은 잠시 그 팔찌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황급히 소매를 내려 감추었다. 그 팔찌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추억의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 팔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가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착용하고 있으면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낡은 베개 아래 숨겨둔 오래된 일기장에는 따뜻한 집을 디자인하여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이 적혀 있었다. 현재 그녀의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꿈이었다. 서연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건축가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성건설이라는 유명 건설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그녀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밤낮 없이 준비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절친한 친구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그녀를 위한 조건 좋은 소개팅을 주선했다는 내용이었다. 친구는 서연이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부추겼다. 서연은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승낙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은 간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면접날 서연은 한성건설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담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학벌과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녀의 열정과 재능을 평가절하하는 듯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몽상처럼 들리는 듯했다. 면접 후 그녀는 자신이 또다시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력으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사회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이대로 계속 버텨야 할까? 아니면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에라도 희망을 걸어야 할까? 그녀는 갈등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가 말씀하셨지.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았다. 그러나 다음 날 한성건설에서 불합격 통보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월세가 인상되었으며 밀린 월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방을 빼야 한다는 통보였다. 모든 문이 닫히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이라는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길만이 남았음을 깨달았다. 이 소개팅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제로 이지은 회장과 그의 할머니를 만나게 될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꽉 쥐었다. 그 팔찌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는 듯했다. 불합격 통보와 월세 인상이라는 이중고는 이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에 앉아 그녀는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 했던 그녀의 의지는 현실의 냉혹한 벽 앞에서 흔들렸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친구가 방황제로 주선한 그 조건 좋은 소개팅뿐이었다. 서연은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 소개팅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소개팅 장소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아르블랑 르블랑이라는 이름처럼 순백의 인테리어는 서연의 낡은 옷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들어섰다. 이미 도착해 있던 상대방은 강미라 캉 미라 라는 이름의 도도하고 화려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미라는 서연의 소개팅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개팅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연을 자신과 같은 부류로 착각한 듯했다. 미라는 서연에게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어머, 여기 올 만한 분 같아 보이지 않는데 혹시 길을 잘못 드셨나요? 서연은 미라의 오만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주문한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한 노부인이 걸음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노부인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핸드백과 개인 소지품들이 바닥에 뒹굴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란 듯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려는 이가 없었다. 곤란하다는 듯 귀찮다는 듯 시선을 피하거나 아예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연은 망설일 틈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미라의 싸늘한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노부인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노부인은 충격에 잠시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노부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노부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 바닥에 흩어진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담았다. 립스틱, 손수건, 작은 송어울. 모든 것을 다시 핸드백에 넣어들였다. 노부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하는 듯했다. 서연은 노부인을 레스토랑 안에 빈 의자로 부축해 앉히고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다. 그녀는 노부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놀라셨죠,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녀의 행동은 꾸밈없고 순수했다. 이 모든 상황을 레스토랑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이 레스토랑의 소유주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 리그룹의 젊은 CEO 이지훈 리지호은이었다. 그는 오늘 이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할머니 미 여사님 마담 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사실 방금 쓰러졌던 노부인이 바로 그의 할머니 이 여사님이었다. 이 여사님은 손자의 인품과 주변 사람들의 진면목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넘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꾸밈없는 선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훈은
할머니를 발견하고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의 행동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서연이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외면했지만 서연만이 유일하게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훈의 눈에 서연의 손목에 있는 낡은 은팔찌가 들어왔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팔찌는 그가 어릴 적 잃어버렸던 자신의 쌍둥이 팔찌와 똑같이 생겼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강미라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행동에 코웃음을 쳤다. 흥쇼를 하고 있네. 저렇게 해서 재벌게 한번 붙어보려는 수작이겠지. 그녀는 자신이 이지훈의 약혼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서연의 등장이 자신의 앞길을 방해할 것이라고 직감한 미라는 은밀히 다른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의 비서에게 서연의 신상 정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여사님은 서연의 손을 잡고 고마움의 눈물을 글썽였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가씨는 처음 보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할머니.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시 옆에 있어 드릴까요? 그때 이지훈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올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물었다. 이 여사님은 지훈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훈아, 이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주 착한 아가씨야. 지훈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강미라가 오만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어머, 지훈 씨. 그리고 이 여사님. 괜찮으신 거예요, 이분이. 감히 저희 이 여사님을 넘어뜨린 건 아니죠. 제가 처음부터 좀 수상쩍다고 생각했는데. 미라는 노골적으로 서연을 비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커서 레스토랑 내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는 서연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했다. 저런 천한 차림의 여자가 감히 이 여사님께 무슨 짓을 하려고. 이 여사님은 미라의 말에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강미라 양 무슨 그런 망발을. 이 아가씨는 나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오히려 네가 옆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지. 이 여사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라는 얼굴이 붉어졌다. 지훈은 미라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강미라 씨, 더 이상 무례한 행동은 삼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저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갑자기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은팔찌가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그녀의 손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이 팔찌는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이 만남은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서연은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예감하지 못한 채 불안하면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레스토랑에서의 소동은 이서연의 평범했던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지훈과 이 여사님을 만난 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특히 강미라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미라는 서연의 행동을 순수한 선의로 보지 않았고 그녀를 리그룹에 접근하려는 엉큼한 속셈을 가진 사람으로 매도했다. 며칠 후 서연은 이지훈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리그룹의 자회사인 한성건설, 알찬성 컨스트럭션 아잔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다. 이전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바로 그 회사였다. 서연은 의아했지만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면접에 응했다.
면접관은 한성건설의 박 팀장, 팍팀 리더이었다. 박 팀장은 서연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이지훈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면접을 보게 되었지만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는 서연의 학력과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서연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어필했다. 그녀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이지훈의 영향 때문인지 서연은 한성건설의 프로젝트 보조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앞날은 순탄치 않았다. 한성건설은 몇 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리그룹의 계열사였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주택 재건축 프로젝트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팀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서연은 출근 첫날부터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무시를 감수해야 했다. 그녀는 주로 복사 서류 정리 커피 타기 등 잡무를 도맡아 했다. 특히 강미락항 미란는 서연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미란은 이지훈의 약혼녀가 되기 위해 리그룹의 혈안이 되어 있었고 서연이 이지훈과 이 여사님의 눈에 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미란은 리그룹 마케팅팀의 실세로 한성건설 프로젝트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직속 상사이자 프로젝트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어머 해운별 씨가 아니라 이서연 씨였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얼쩡거려. 미라는 서연의 책상 위에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던져놓으며 비아냥거렸다. 이거 전부 내일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초고속으로 출세하려거든. 이 정도쯤은 기본이겠지. 그녀는 팀원들에게 서연에게만 모든 잡무를 몰아주도록 지시했다.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일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녀의 낡은 수첩은 이제 한성건설의 복잡한 재무제표 산업 동향 분석, 그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녀는 강제로 주어진 단순 업무 속에서도 한성건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어느 날 미라는 팀 회의에서 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재건축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긴급 보고서를 서연에게 맡겼다. 기한은 단 하루. 이서연 씨,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보고서쯤은 식은 죽 먹기겠죠. 내일까지 완벽하게 제출해야 할 겁니다. 이 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으면 당신은 한성건설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라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서연이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핵심 자료들을 고의로 빼돌려 서연에게 주지 않았다. 서연은 밤새도록 보고서에 매달렸다. 그녀는 남은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자신의 건축 지식과 공간에 대한 통찰력을 총동원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가 작업하는 내내 그녀의 손목을 감쌌다. 그녀는 그 팔찌가 자신에게 힘을 주는 부적 같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한성건설의 임원들과 이지훈 회장까지 참석한 자리였다. 미라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연의 보고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서연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서연 씨, 보고서 제출하세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임원들은 보고서를 넘겨보며 웅성거렸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보고서는 단순히 문제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재건축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다.
특히 그녀가 제안한 친환경 스마트 공동체 개념은 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버려진 폐건물을 활용하여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보고서에는 숫자가 부족했지만 대신 그녀의 송글씨로 직접 그린 정교한 스케치와 상세한 설명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낡은 관념을 깨부수는 신선함으로 가득했다. 이지훈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연이 이토록 뛰어난 통찰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재를 발견했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그는 서연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팔찌가 가진 의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미라는 서연의 보고서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서연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음모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런 천한 여자가 이런 보고서를 쓸 리 없어. 분명 어디서 베낀 거겠지. 미라는 서연을 향해 소리쳤다. 바로 그때 이지훈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미라 팀장 하이테크 건축 디자인 부서의 핵심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본인입니까? 이서연 씨의 보고서는 데이터는 부족할지언정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의 보고서는 그녀의 뛰어난 건축적 재능과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훈은 미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라는 지훈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음모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지훈은 서연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서연 씨, 한성건설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세요. 그의 말은 서연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서연은 자신에게 닥쳐올 시련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가 강한 의지를 품은 듯 빛났다. 그것은 그녀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성건설의 긴급회의실에서 이지훈 회장의 선언은 이서연의 입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프로젝트 보조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제안은 회사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앞날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기대감과 함께 노골적인 경계심과 질투로 가득했다. 특히 강미라 미라. 이 방의 공작은 더욱 악랄해지고 교묘해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팀원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그녀를 힐끗거렸다. 회장님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 한다더라. 실력도 없는 애가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설치네.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서연의 심장을 칼날처럼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다. 강미라 미라는 서연이 출근 첫날부터 그녀를 길들이려 했다. 어머 이서연 씨, 드디어 회장님 눈에 들었나 봐. 하하.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는다는 게 한성건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걸 모르나 봐. 미라는 서연의 책상 위에 산더미 같은 서류를 던져놓으며 말했다. 이거 전부 내일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회장님께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쯤은 기본이겠지. 미라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서연에게 모든 잡물을 몰아주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서연의 커피에 설탕을 과도하게 넣어 그녀의 하루를 망치려 하기도 했다.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일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녀의 낡은 수첩은 이제 한성건설의 복잡한 재무제표와 산업 동향 분석, 그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녀는 이지훈이 던져주는 모든 경영 관련 서적들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다. 밤이 늦어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를 방해는 것은 조용한 방과 자신을 따르는 작은 새, 지젤이었다. 지젤은 그녀의 옥탑방에서 이제는 푹신한 방석이 깔린 아늑한 새장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지젤의 존재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서연은 지젤의 부드러운 깃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지젤아, 언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는 그녀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듯 은은하게 빛났다. 이지훈은 비서실장을 통해 서연의 모든 행보를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예상보다 훨씬 더 끈기 있고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미라의 교묘한 방해 공작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스쳤지만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랐다.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것을 보고 몰래 야식을 보내주거나 중요한 자료들을 미리 그녀의 책상에 놓아두는 등 소리 없는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무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그녀 스스로 이끌어 나가기를 바랐다. 미라는 서연의 존재 자체가 눈엣 가시였다. 서연이 이지훈 회장에게 인정받고 회사 내에서 점차 능력을 발휘할수록 미라의 질투심은 더욱 커져갔다. 그녀는 서연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다. 중요한 회의 시간을 서연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때 주지 않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서연을 고립시키려 했다. 심지어 서연이 공들여 작성한 보고서를 일부러 잘못된 곳에 두어 그녀가 꾸중을 듣게 만들기도 했다. 미라의 의도는 명확했다. 서연을 팀의 문제아로 만들고 결국 그녀가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서연의 책상에 놓인 커피에 설탕을 과도하게 넣어 그녀의 하루를 망치려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리그룹에서는 친환경 스마트 공동체 프로젝트의 최종 기획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는 리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이었고 뛰어난 아이디어가 채택될 경우 파격적인 보상과 함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자리가 주어지는 자리였다. 미라는 이 기회를 이용해 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전체 팀 회의에서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회장님, 이번 신규 프로젝트 공모전은 신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서연 씨는 짧은 기간 동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이번에 한성건설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에서도 제대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물론 기한은 짧고 난이도는 높습니다만 이지훈은 미라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서연의 잠재력을 믿었기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다, 강미라 팀장. 이서연 씨는 이번 공모전에서 도심 속 녹색 오아시스를 주제로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기한은 일주일이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게다가 주제는 최첨단 기술과 디자인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었고 기한은 턱없이 짧았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의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시험이자 동시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강미라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을 똑똑히 보았다. 미라는 서연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서연은 밤낮없이 기획안 작성에 매달렸다. 퇴근 후에도 옥탑방 서재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녀는 친환경 건축 기술과 스마트 시스템 관련 서적들을 밤새도록 뒤적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창의력과 타고난 건축 감각을 이 기획안에 쏟아부었다. 지젤은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지젤의 작은 존재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서연은 지젤의 부드러운 깃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지젤아, 내가 꼭 해낼게. 프로젝트 막바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그녀가 공모전을 위해 수집하고 분석한 핵심 디자인 데이터 파일이 갑자기 유실된 것이다. 그녀는 밤새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시간은 촉박했고 데이터 이전 없이는 기획안을 완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꽂힌 것은 이틀 전 그녀가 혹시 몰라 수기로 작성해 두었던 몇 장의 핵심 아이디어 스케치와 요약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낡은 수첩에 빼곡히 적어두었던 수많은 디자인 아이디어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그것들을 발견하고는 마치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기획안에 쏟아부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녀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녀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가 강한 의지를 품은 듯 빛났다. 아침 햇살이 리그룹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친환경 스마트 공동체 프로젝트 신규 기획 공모전 최종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강당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은 고요히 검은색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좌석을 메운 수많은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일부는 비웃음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단상 옆에 선 이지훈 회장은 굳게 담은 입술로 발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다. 맨 앞줄에 앉은 강미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내 차례야. 네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지켜볼게. 라는 악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서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낡은 가방 속에서 밤새 준비한 수십 장의 송을씨 요약본과 스케치들을 꺼내 연단 위에 정성스럽게 펼쳐놓았다. 스크린은 여전히 검은색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유실된 핵심 데이터가 그녀의 계획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강미라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결국 자료도 없나 보네. 한심한 것. 그 순간 이지훈이 대강당 뒤편에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그림자처럼 서서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는 서연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떠올렸다. 그가 어릴 적 잃어버렸던 자신의 쌍둥이 팔찌와 똑같이 생겼던 그 팔찌가 지금 이 순간 서연에게 힘을 주기를 바랐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확신에 차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건설 프로젝트 보조원 이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도심 속 녹색 오아시스 기획안을 발표하려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이 검은색인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기술적인 문제로 핵심 디자인 데이터 파일이 유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아이디어의 본질과 그것이 가져올 미래 가치에 대해 오로지 저의 생각과 분석만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강미라는 비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이지훈의 서늘한 시선이 느껴지자 황급히 표정을 관리했다. 대강당 곳곳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데이터도 없이 발표를 한다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서연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수기 자료들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머릿속에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창하게 시장 분석과 타겟 고객의 니즈, 그리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설명했다. 저의 기획은 단순히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편리함을 넘어 인간의 삶에 깊이 통합되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동체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폐건물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수면 패턴과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아침에는 개인 맞춤형 영양 식단을 제안하며 실시간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명상이나 힐링 음악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모든 입주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기술 용어 대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이디어의 핵심을 전달했다. 그러던 중 한 임원이 질문을 던졌다. 데이터 유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뢰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모든 기획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다. 물론입니다. 유실된 데이터는 발표 후 완벽하게 복구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저의 통찰력과 아이디어의 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와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스며들었다. 강미라는 서연의 발표를 들으며 점점 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전개였다. 서연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은 마지막 슬라이드 대신 자신이 직접 그린 서비스 프로세스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시스템이 명확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따뜻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성건설에서 실현하고 싶은 미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숨죽인 침묵 속에서 이지훈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단상에 올라 서연의 옆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의 발표 다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과 마주치자 지훈의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께 밝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훈의 말에 강당 안은 술렁거렸다.
강미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이서연 씨의 기획안 데이터 유실은 고의적인 소행이었습니다. 범인은 강미라 팀장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미리 받아둔 USB를 꺼내 스크린에 꽂았다. 화면에는 강미라가 서연의 파일을 삭제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영상과 녹취록이 공개되자 강당하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미라는 절규하며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함께 지독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팔찌는 제가 어릴 적부터 찾고 있던 쌍둥이 팔찌의 나머지 한쪽입니다. 이 팔찌는 저희 리그룹 가문의 중요한 상징이자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찾는 표식이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과거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저희 할머니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성건설의 미래를 밝혀줄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말은 강당 전체에 메아리 쳤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경멸이 없었다. 대신 경외심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오해와 편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공모전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한 위대한 승리였다. 강미라는 자신의 악의적인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비열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대강당의 모든 이들이 서연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현재의 영광을 동시에 인정하는 듯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이지훈 회장의 충격적인 발표는 리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사회는 물론 모든 임직원들 사이에서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프로젝트 보조원이나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리그룹의 유력한 인재이자 회장이 직접 발탁한 과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경멸에서 경애와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직원들은 황급히 태도를 바꾸어 그녀에게 깎듯이 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발표 직후 강미라는 지훈의 서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강당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패배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했던 존재가 사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지훈은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강미라 팀장의 과거 행적과 회사 내에서의 모든 비리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무팀에 넘기도록 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강미라의 몰락은 너무나도 빨랐다. 그녀가 서연에게 저질렀던 모든 방해 공작과 악의적인 소문 유포는 물론 과거 회사 기밀을 빼돌려 다른 경쟁사에 넘기려 했던 행위까지 모두 밝혀졌다. 그녀는 즉시 리그룹에서 해고되었고
곧이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추악한 행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녀는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강미라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했다. 경찰차에 오르는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몰락은 리그룹 내의 다른 이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누구도 회장과 그의 특별한 인연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한성건설의 박 팀장은 서연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반성과 후회가 역력했다. 이서연 씨, 아니 이서연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 팀장은 자신이 그동안 강미라의 이간질에 넘어가 서연을 오해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에 깊이 자책했다. 그는 지훈에게 직접 찾아가 서연의 뛰어난 능력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그녀가 한성건설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고 이후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지훈은 서연에게 한성건설 내의 최고급 부서 중 하나인 미래전략기획실의 부사장 자리를 제안했다. 단순히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명목이 아니었다. 그녀의 면접 당시 보여준 통찰력과 공모전에서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뛰어난 기획력은 그 어떤 베테랑 직원보다도 탁월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바랐다. 서연 씨, 이 자리는 당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에요. 당신이 가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한성건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요. 서연은 지훈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재능을 이렇게 묻어두는 건 죄악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서연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회적 기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는 서연이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결국 서연은 지훈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물질적인 보상보다 자신의 재능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에 더욱 큰 가치를 두었다. 그녀는 특히 지훈이 추진하고 있던 청년 창업 지원 기금과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그 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서연과 지훈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지훈의 저택, 이제는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곳에서 조용한 만찬을 가졌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식탁에 앉아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녀를 짓눌렀던 재벌가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훈에게 털어놓았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 가득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었어요.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는 동안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훈 씨. 덕분에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죠. 당신의 도움이 없었어도 저는 결국 이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들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자신이 면접에서 받았던 모욕과 오해,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지우는 서연이 자신의 도움 없이도 그토록 빛나는 존재였음을 보며 더욱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낸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한번 확고해졌다. 지우는 서연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팔찌, 내가 어릴 적 잃어버렸던 그 팔찌예요. 오래전 제가 사고를 당할 뻔했을 때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저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의 손목에 이 팔찌와 똑같은 팔찌가 있었죠. 저는 그 아이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서연 씨, 당신이 바로 그 아이예요. 내가 찾던 나의 은인. 서연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제야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흐릿했던 기억 속에서 그녀가 위험에 처한 어린 소년을 구해줬던 순간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팔찌는 바로 그때 소년에게 받았던 것이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진정한 한 가족원이 되었다. 그 순간 작은 새 지젤이 창밖의 나무에서 그들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지저귀었다. 지젤의 존재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서연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는 마치 그들의 숨겨진 인연을 드러내는 신호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2년 후 이서연의 삶은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옥탑방에 숨어 지내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성건설, 이제는 리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리건설, 리컨스트럭션, 왜 당당한 부사장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젊은 여성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이지훈 회장의 특별한 인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리더십은 그룹 내에서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고 그 목적을 위해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특히 서연이 주도하여 설립한 탑베인 타산 그룹 타야차의 희망재단하란 다디탐. 가느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재단은 그녀가 과거에 꿈꿨던 청년 창업 지원 기금과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재단 사무실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서연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 아픔들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든 자양분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서연은 지훈과 이 여사님과 함께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한때는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만을 안겨주었던 동네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과거의 황량한 모습이 아니었다. 낡은 건물들 사이에는 리그룹 꿈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서연이 재단을 통해 설립을 추진했던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가위로 빨간색 테이프를 자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수많은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사가 가득했다. 서연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공간조차 없었던 그 시절의 서연에게 이 도서관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도서관 개관식 후 서연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작은 여자아이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옷,
그리고 초롱초롱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눈빛. 마치 어린 시절의 서연 자신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 책 재미있니? 언니가 읽어줄까?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그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처럼 세상의 편견과 싸우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그녀는 진심으로 바랐다. 이지훈과 이 여사님은 멀리서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입계는 사랑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이 이토록 아름답게 변화하고 성장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의 특별한 인연이자 미래의 동반자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리더였다. 지우는 서연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떠올렸다. 이제 그 팔찌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이뤄낸 모든 것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만개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다. 그날 밤 서연과 지훈 이 여사님은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지훈 씨,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당신과 할머니 덕분이에요. 서연이 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 서연 씨, 넌 네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난 그저 네가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작은 바람을 불어넣어 줬을 뿐이야.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자 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이 여사님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내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너희 둘은 정말 운명이었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목에 새겨진 은팔찌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들의 끈끈한 인연과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증표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은 그 빛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고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이서연과 이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믿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들처럼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신데렐라 서연의 놀라운 변신과 복수, 그리고 진정한 가족과 사랑을 찾은 여정에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바람직과 알림 설정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고 낡은 임대 아파트는 이서연의 조용한 은신처였다. 이른 아침 해묵은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은 빛바랜 하얀 벽을 비추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대개 메마른 토스트 한 조각과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전부였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도로의 소음은 거슬렸지만 그 소음마저도 방 안의 텅 빈 공간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서연은 종종 창가의 홀로 앉아 멀리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을 응시하곤 했다. 그곳은 그녀의 단순한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성공과 부를 가진 이들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그저 한 줌의 먼지처럼 성공한 이들에 의해 뒤처진 존재라고 느꼈다.